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가 된 여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았던 20대의 신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배속이부터 빨라진다던데 요즘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아직 마음은 마냥 어리기만 한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절대 어리다고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네요. 결혼 생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 이제서야 좀 결혼 생활이 편안해진 것 같아서였어요. 사실 정말 한참 힘들던 시기에는 어디다가 하소연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싫었고 누군가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꽁꽁 숨기고만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제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더는 버티기 힘들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 참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우울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시댁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공무원을 하시고 저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 온 가족이 모두 공무원인 공무원 집안이에요. 공무원 월급이야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잘 번다기보다는 직장이 안정적인데 장점이 있다 보니 저희 집이 그렇게 월등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럭저럭 부족한 거 없이 컸죠. 저도 큰 돈을 버는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처럼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에 들어갔죠. 또 제 학창시절에는 한참 공무원 붐, 교사 붐이 일었을 때라 교대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어요. 어쨌든 저는 노력해서 운 좋게 꿈을 이루었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기 시작했죠. 유진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1학년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를 다니던 중엔 친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대를 가겠다고 재수를 하는 바람에 몇몇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마침 저도 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친구라 참 반갑게 느껴졌어요. 주영아, 나야 잘 지내지. 너야말로 잘 지냈어? 나야 뭐 똑같아. 아니, 얼마 전에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났는데 애들 보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서 동창회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어때? 나와볼래? 동창회? 다들 못 본 지 오래됐잖아. 이러다 얼굴 까먹겠어.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나야 불러주면 고맙지. 나도 니네 보고 싶어. 날짜랑 장소 정해지면 말해줘. 꼭 갈게. 진짜? 그럼 애들한테 너 오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래, 알겠어. 곧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척 설레더라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애가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근황이 궁금하긴 했었어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던 애였는데 순하고 착해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어요. 거의 3년 내내 짝사랑을 했는데 접점이 많이 없어 많이 친해지지조차 못했던 친구였죠. 1학년 때부터 의대 목표로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졸업 이후로는 딱히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동안 못 만났던 다른 친구들도 만날 겸 내심 그 애가 나와주길 기대하며 반장의 연락을 기다렸죠. 그렇게 연락이 온 지 한 달쯤 후에 다시 반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존에 서로 연락하던 애들끼리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했던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저도 시간이 나는 날이라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와, 유진이다. 소유진, 잘 지냈냐? 뭐하고 살아? 너 소식 아는 애가 별로 없어서 궁금해 죽는 줄 알았다, 야. 고등학교 친구들은 평생 간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어색함 하나 없이 그저 반갑기만 한 친구들의 얼굴에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반가워하는 친구를 뒤로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테이블에 앉아있는 많은 친구들을 빠르게 눈으로 훑었어요. 구석자리에 제가 좋아했던 희준이가 앉아있더라고요. 일부러 구석이 편한 척 자연스럽게 희준이가 있는 테이블로 가 자리를 잡았어요. 야, 너 오랜만에 와서는 왜 그렇게 끝에 앉아? 이쪽으로 와, 여기 가운데로.
아들로 얼마나 궁금했는지 알아? 아이, 나 가운데 자리 불편해. 주목받는 것도 싫고. 얘기야 다 같이 하면 되지. 구석에 있을래. 가운데 자리로 오라는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희준이와 눈인사를 나눴어요. 다행히 희준이도 저를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혹여나 무관심해하거나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의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 하나만으로 여기 용기 내서 앉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이다 희준아. 어떻게 지냈어? 그러게 얼굴 보니까 반갑네. 나는 의대 입학해서 공부 중이라 아직 학생이야. 와, 결국 원하던 데 간 거야? 옛날부터 의대 가는 게 꿈이라고 했었잖아. 맞아, 기억하네. 당연하지. 네가 맨날 반에서 1등, 전교권 유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잊어? 아무튼 정말 대단하다. 너라면 해낼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넌 교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당연하다는 듯 돌아오는 질문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희준이가 설마 제 장래 희망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희준이랑은 1학년 때만 같은 반이었고 2, 3학년 때는 문과 이과로 나뉘어져서 같은 반이 되지 못했거든요. 희준이야 워낙 전교권에서 노는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애였으니 제가 기억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평범한 애였기 때문에 희준이가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맞아, 기억하네. 내가 말한 적이 있었나? 예전에 당연히 기억하지. 나 반에 친한 사람 별로 없었잖아. 사실은 저도 희준이랑 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희준이는 나름대로 저를 친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희준이의 생각을 들으니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반 친구들은 제게 몇 번 관심을 주다가 몇 시간이 지나니 결국 가운데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와 희준이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흥이 많은 친구들이라 테이블을 비우고 이리저리 술을 마시러 다니느라 둘만 남은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첫사랑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면 환상이 깨지니 다시 만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환상이 깨지기는커녕 더 좋아지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이뤄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도 멋있고 여전히 사근사근한 성격도 좋았어요. 어린 시절의 감수성을 다시 되찾는 느낌이더라고요. 너는 그럼 지금은 어디 쪽에 살아? 나는 우리 다녔던 학교 근처에 있는 스카이 상가 알지? 그쪽 아파트에 살아. 진짜? 나는 거기 길 건너편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뭐? 정말?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사 갔었는데 나 지금 다니는 학교가 거기랑 더 가까워서 다시 이사 왔어. 본가 들어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서. 하긴 근데 너 진짜 멋있다. 의대라니. 그것도 완전 명문대 의대잖아. 어릴 때도 공부 잘하긴 했지만 그럼 공부하느라 평소에는 시간이 별로 없겠네. 그래도 뭐 가끔 이렇게 나와서 밥 먹고 할 정도는 돼. 의대에 다닌다는 건 정말 멋있고 동경할 만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집도 가깝다는 걸 알게 되니 희준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보다도 더 공부하느라 바쁜 애를 자꾸 불러내는 것도 민폐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사이에 할 말이 끊겨 침묵이 맴돌고 있는데 갑자기 희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저녁에 뭐해? 저녁에? 뭐 없는데? 내일도 저녁 같이 먹을래? 그래도 돼? 안 될 거 없지. 너 바쁘잖아. 아까 공부 때문에 바쁘다고. 너랑 밥 먹을 시간은 있어. 희준이는 담백하게 다음 약속을 잡는데 얼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얼굴에 오른 열을 식히려고 물을 엄청나게 마셨죠. 그렇게 다음 날 저는 희준이를 만났고 얼마 안 가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희준이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는 연애를 하면 공부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서 잊고 있었는데 다시 저를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고요. 희준이를 만나고 나서 저도 좋긴 좋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알콩달콩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라 너무 붙어있는 연애보다는 각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다가 한 번씩 쉴 때 서로를 찾는 연애 방식이 잘 맞았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희준이와는 연애를 꽤 오래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희준이가 의사 면허를 따고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유진아, 우리 결혼할래? 응?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희준이는 처음 다시 만나게 됐던 그날처럼 청혼도 담백하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했어요. 누군가가 보기엔 둘 다 결혼하기엔 조금 이른 나이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던 주의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아.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야 교사 생활 연차가 쌓여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아둔 게 있었지만 희준이는 오랜 기간 공부를 하고 이제야 인턴이 된 터라 수중에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내가 곧 벌어서 갚으면 되고.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우리 만나는 거 모르셔? 아직 말을 안 했어. 뭐? 왜? 벌써 희준이와 만난 지도 3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모님께서 제 존재를 모른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희준이를 예뻐라 하며 혼자 사는 희준이를 위해 엄마께서 갖가지 반찬을 싸보내기도 하고 희준이를 불러다 고기를 구워 먹인 적도 있었거든요. 저야 왠지 예비시댁이 될지도 모르는 남자친구 부모님과 결혼 전에 미리 만나는 게 내심 불편해서 그런 자리를 원한 적도 없었지만 제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서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제 반응을 본 희준이는 약간 곤란하다는 듯한 얼굴을 했어요. 엄마는 내가 연애를 하면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얘기 안 했어. 말 안 하는 편이 우리한테 더 편하기도 하고 결혼할 때 되면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야. 희준이네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예전부터 자식 교육열에 미친 극성엄마로 유명하긴 했어요. 희준이가 제게 학창시절 내내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머릿속으로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속이 상한 걸 눈치챈 희준이가 저를 그날 내내 달래주어 겨우 속이 풀렸죠. 제 존재를 그렇게 청천벽력같이 갑자기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선 조금 부담이 됐어요. 옛날부터 희준이네 집은 어느 정도 잘 사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공무원 집안의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면 부러움의 시선도 받곤 했었지만 잘 사는 집안의 의사인 희준이와 비교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이렇게 느끼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하니 숨이 막혔어요. 희준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볼까? 아직 너무 이른 나이이기도 하고 요즘은 다 30대 넘어서 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던데. 왜 그래?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건 아닌데 그냥 너희 어머니가 날 좋아하실까 싶어서. 사실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해. 나한테 너만한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만나보지도 않고 널 평가해버릴까 봐. 그럼 나도 너무 화날 것 같아서. 그래도 직접 만나보면 좋아하실 거야.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 우리 집에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경사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는 결혼 계획 시작부터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희준이가 말을 잘해준 건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까지 딱히 이렇다 할 재난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희준이의 집 쪽이 조용한 걸 보니 희준이가 어떻게든 부모님을 잘 설득을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의 반대가 몰아칠 걸 예상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고요하기만 하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덤덤해졌어요. 이러다 결혼까지 무사히 해내면 다행이고 반대하더라도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해뒀던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희준이네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저는 마음이 한없이 차분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희준이의 본가는 생각보다 더 으리으리하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마음 컨트롤을 하고 갔는데도 막상 넓은 내부와 번쩍번쩍한 인테리어를 보니 내심 기가 죽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여기가 유진이에요. 유진아,
우리 부모님이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 왔니? 희준이가 하도 네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해대서 도대체 어떤 앤지 궁금했다. 당신도 참. 얼른 들어와요. 밥 다 식겠다. 시아버지는 인상이 참 좋은 분이셨던 반면 시어머니는 조금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셨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와 희준이가 약간 냉랭한 분위기를 풀어주려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한결 나았어요. 부엌에 가니 집에 상주하는 도우미분께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니 또 괜히 자신감이 떨어졌죠.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내내 빤히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어디 데리고 나가도 촌티나서 창피할 일은 없겠어. 엄마, 왜? 이쁘다고 칭찬하는데도 왜 나를 세우니? 이거 칭찬이야. 오해하지 마라. 네, 오해 안 해요. 감사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도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집안에 얘도 명색의 의사잖니. 다른 의사 아들이 있는 집은 다 중소기업 회장 소녀 같은 좀 사는 집 딸들이거나 같은 의사, 법조계 사람인데 너는 그에 비하면 솔직히 조건이 많이 딸리는 건 맞잖니? 엄마, 그런 얘기는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넌 좀 가만히 있어. 차라리 툭 까놓고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희준이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봐도 희준이가 아까운 건 사실이란 뜻이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내가 허락해주는 건 희준이가 네 얘기를 하도 좋게 해주고 널 너무 좋아해서야. 알겠니? 나도 내 아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괜히 뜯어 말렸다가 하나뿐인 아들 잃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다만 쟤는 태어나서부터 우리 집의 자랑거리로만 살아왔는데 네가 거기에 유일하게 먹칠을 하는 거야. 다들 내 아들 의사라고 대단한 며느리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범한 공무원 지방 공무원 며느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참, 어떻게 반박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를 알고 있으니 어머님 말씀에 반박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의사 사위 얻으려면 병원 한 채 지어줘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고 솔직히 제 눈에도 희준이가 제게 과분한 사람이긴 했어요. 집 잘 살고 능력 있고 착하고 다정하게까지 한 남자인데 꼭 제가 아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남자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겐 희준이가 결혼 상대로서 최선의 선택이지만 희준이에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어요. 그날 이 대화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를 딱히 불편하게 할 만한 대화는 안 하셨어요. 희준이가 워낙 눈 부릅뜨고 눈치를 주기도 했고 별로 그 이상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어 보이셨어요. 그냥 제가 희준이에 비해 한없이 모자라다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시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제 와서 희준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없었거든요. 조금 전에는 시부모님이 저를 정 안 좋게 보신다면 어쩔 수 없지, 등지고 살아야지 라고 다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만나 뵙고 나니 그러기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이라는 게 각 집안의 행사이기도 한데 시부모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먼저 등을 돌리는 건 희준이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았어요. 저에겐 미워도 희준이에게는 소중한 부모님이니까요. 이왕이면 시부모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사이가 나아졌으면 했어요. 희준이 말대로 시간이 흘러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시부모님도 저를 천천히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미안해, 오늘 내가 그렇게 주의를 드렸는데도 속상했지? 아니야, 어머님 하신 말씀 중에 딱히 틀린 말도 없는데 뭐. 의사라고 하면 다 우러러보고 좋은 집안에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아까우실 수도 있어.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우리가 뭐 죄 지었어. 난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 그게 너고. 나도 나 노력하는 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시부모님이랑 계속 갈등 일으키고 하면 중간에서 곤란할 거잖아. 최대한 잘해드려서 화목하게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중간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약간의 찜찜함이 남은 그날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듯 했어요. 가장 걱정했던 상견례도 남편이 시부모님을 단단히 단속했는지 아무 탈 없이 지나갔어요. 애초에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끼리 불편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에 다 말을 맞추고 결혼 준비를 끝낸 상태라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이니 혼수니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비슷하게 받은 상태에서 해결했거든요. 남편 쪽이 더 잘 산다고 더 내는 것도 없었고 저희 집도 의사사위 얻었다고 더 내는 것 없이 평화롭게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때도 결혼 후 첫 명절도 모두 무난히 흘러갔거든요. 딱히 저를 살갑게 대해주시지도 냉랭하게 대하지도 않으셔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시려나 보다 싶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대하시니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랑 있으면 미소는 짓기는 하시는데 입가에 미세하게 경련이 있는 게 묘하게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낯도 풀리고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는 듯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저도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저예요. 저녁은 드셨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혼자 전화를 다 하고? 어머님, 아버님은 저녁 드셨나 궁금해서요. 안부차 전화 드렸어요. 네 시아버지는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나가서 없고 나는 저녁 생각 없다. 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도 마침 오늘 남편이 병원 당직이거든요.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어머니 댁으로 몇 시까지 모시러 갈까요? 그래?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니 조금 고민이 되시나? 괜히 제안드렸나 걱정이 되던 차에 어머님께서 답을 하셨죠. 그래, 그럼 나는 외식은 됐고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니? 네? 어머님, 맨날 댁에서 도우미 이모님이 해주시는 집밥 드시는데 또 집밥으로 드시라고요? 어머님께서 회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진짜 괜찮은 집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회도 좋고 가정부 아줌마가 해주는 밥도 맛있는데 난 며느리 정성이 보고 싶네? 귀찮아서 밥 한 끼 띡 사주는 것보다 반찬 가짓수 몇 개 없어도 진정성 보이는 한상 차림이 먹고 싶은데? 아, 네. 조금 난처 했어요. 사실 저도 그날은 혼자 먹는 날이라 대충 끼니를 때울 생각이었거든요. 주말에 해놨던 밑반찬은 거의 바닥났고 있던 요리 재료도 싹 긁어모아 전날 남편과 요리해 먹었던 탓에 이렇다 할 재료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거절하면 사이가 안 좋아졌으면 더 안 좋아졌지 아무리 비싼 음식을 사드린다고 해도 좋아지진 않을 거란걸요. 어머님의 마음을 열려고 먼저 했던 제안이 제게 독이 되는 건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의 고민 끝에 시간을 확인했죠. 저녁 시간을 약간 늦추면 장보고 요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럼 어머님, 7시 30분쯤까지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러마. 전화가 뚝 끊어졌고 저는 그 길로 차 키를 갖고 나가 대형 마트에 나가서 요리 재료를 사담았어요. 양손 가득 정신없이 쇼핑을 하고 집에 와서는 또 시간에 쫓겨가며 요리를 한 뒤 식탁에 세팅까지 마치는데 예상 시간을 딱 맞췄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어머니께선 약속한 시간 30분 전에 집에 도착하셨어요. 한참 부엌이 난리일 때 도착하셔서 내심 당황했죠. 어머님, 빨리 오셨네요. 여유 있게 오는 게 낫잖니? 아니, 그런데 세상에 부엌꼴이 이게 뭐니? 아, 급하게 장 봐와서 음식하느라 조금 어지럽혀졌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잠깐 거실에 앉아 계세요. 제가 깨끗이 치우고 음식 다 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너는 무슨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애처럼? 원래 음식을 하는 중간중간에 치워가면서 해야 하는 거야. 안 그럼 잔뜩 쌓아놓고 다 먹고 치워야 해. 우리 집 가정부 아줌마도 아는 걸 넌 왜 모르니? 네?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가정부 아줌마 운운하며 잔소리 하시는 게 이해 안 되는 와중에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차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너 무슨 혼자 자취하니?
미리 많이 사뒀다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게 신경 쓰여서 보통은 하루 전이나 당일에 식재료를 사다 놓다 보니까. 그래도 냉장고 안이 어지러운 것보다 낫지 않으세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항상 냉장고가 꽉꽉 채워져 있어 봤자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밖에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아서 나중엔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게 되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 안이 텅텅 비어 보일 순 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말도 없이 냉장고를 한 칸 한 칸 열어보니 얼굴이 헛헛하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마치 저희 집에 음식을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라 저희 집 살림을 잘하고 있나 검사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낫긴 뭐가 나? 주부가 냉장고에 먹을 음식 정도는 꼬박꼬박 채워놔야지. 설마 귀한 아들 데려다가 음식하기 귀찮다고 굶기는 건 아니지? 어머니, 저 주부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엄연히 직장이 있고 남편이랑 전 서로 굶긴 적 한 번도 없어요. 같이 있으면 꼭 식사 함께 하니까 괜한 걱정 마시고 잠깐 앉아 계세요. 한 번 더 앉아 계시라고 권했는데도 어머님은 부엌에서 두 발이 붙어버린 듯 계속 서서 절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러다 음식이 안 끝나겠다 싶어 포기하고 음식을 하는데 어깨너머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는 족족 잔소리가 날아왔어요. 부침개는 그렇게 뒤집으면 맛없다느니 간을 왜 이렇게 싱겁게 하냐는 등 조미료는 뭘 써야 맛있다. 중간중간 치워가며 하라니까 왜 안 치우냐 등등. 어머님이 오신 시점부터 요리가 끝나는 데까지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3시간은 지난 것처럼 땀이 나더라고요. 어머님께 식사를 차려드리고 저는 또 한 소리 들을까봐 어머님 식사하는 동안 설거지와 뒷정리를 1차로 했어요. 저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빈말으로라도 와서 같이 먹자는 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서운했는데 같이 겸상 안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또 드시면서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내셨거든요. 얘, 김치는 네가 담근 거니? 네. 너 한국인이면 김치가 맛없기 힘든 거 모르지? 내 살다 이렇게 밍밍한 김치 처음 먹어본다. 우리 아들은 여태 이런 걸 먹고 산 거야? 다음번에 내가 김치 맛있게 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희준이 당직일 때 한번 와라. 예전에 희준이한테 듣기로는 어머님께서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식사 준비해 주시는 이모님 구하는데도 엄청 까다롭게 구셔서 힘들었다고요. 저도 요리를 즐기지 않는 편은 아니라서 나름대로 그럭저럭 만들 줄은 알았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라서 짜증은 났지만 이런 기회에 배워둬서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배우러 한번 갈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다 드시고 나서야 저는 숟가락을 겨우 들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먹은 접시도 그대로 두고는 시간이 늦었다며 휙 가버리셨어요. 어머님 배웅해드리고 먹던 밥 숟가락을 다시 쥐는데 제 처지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괜히 전화해서 이 고생을 사서 한 느낌이 들어서 자책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잔소리는 끊임없이 쏟아내긴 하셨지만 그렇게 싫은 내색도 아니셨거든요. 못마땅한 며느리의 노력에 대한 표현이겠거니 싶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운해하면 저만 손해기도 하고 제 얘기를 전해들은 남편도 무척 좋아했거든요. 여보, 정말이야? 어떡해, 너무 잘했어. 엄마랑 당신이랑 잘 지내면 더 바랄 게 없지. 엄마도 괜히 틱틱대시는 거야. 원래 좀 까칠하시잖아. 그래? 음식을 너무 맛없게 해드린 건가 싶어서 마음에 걸렸는데. 아니야, 엄마는 원래 웬만한 맛집 가도 그러셔서 신경 쓰지 마.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입맛으로는 원래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니까. 안 그래도 어머님이 김치 맛있게 하는 법 알려주신다는데 한번 가봐야 할까 싶어. 그래? 와, 우리 엄마 김치 진짜 맛있는데 내가 맨날 알려달라 해도 엄마 비결이라면서 안 알려주셨는데 잘됐다. 당신이 배우고 와서 나도 좀 알려줘. 우리 엄마 김치 있으면 겨울 내내 그걸로 요리해 먹고 살 수 있어. 그 정도야? 알겠어. 시간 날 때 한번 배우러 다녀올게. 그렇게 자주 교류하다 보면 금방 친해질 거야. 노력해줘서 고마워, 여보. 한없이 좋아하는 남편을 보며 노력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불편한 것과는 별개로 결혼 후 남편과는 점점 사이가 애틋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잘해주던 남편이 결혼 후에 돌변한다던
어떤 여자들의 후기와는 달리 저희 남편은 여전히 바쁘긴 해도 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제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다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런 남편이었기에 제가 더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어머님과 빨리 친해져서 남편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머지않은 시간 내로 시어머니를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하필 애들 시험 기간이 겹쳤어요. 기출문제를 검토하고 문제를 만드느라 평소보다 정신이 조금 없던 기간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님께서 전화를 미친 듯이 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김치재료 다 사다 놨으니 오늘 저녁에 좀 들러라. 네? 어머님, 저 죄송한데 요즘은 애들 시험 기간이라 좀 바빠서요. 제가 시간 괜찮을 때 주말에 미리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뭐? 내 말 못 들었어? 재료 다 사다 놨대도? 그럼 김장을 다 혼자 하란 말이야?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이모님 하루 일당 더 챙겨드리고 김장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해볼게요.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도저히 퇴근하고 어머님 댁까지 가서 김장을 하고 돌아올 자신이 없었어요. 전날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 잠도 많이 못 잔 상태였던 데다 이제 겨우 수요일이라서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일주일 내내 피로가 쌓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이모님 마침 오늘 휴일이야. 간만에 집에 없는 사람 다시 불러내라고? 믿었던 이모님마저 하필 이런 날 휴일이라니. 게다가 재료를 다 사다 놨다고 하셔서 거절하기도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럼 재료 오늘 하루만 두고 제가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오늘은 잠만 확보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수화기 너머로 냉랭한 기운이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오늘이어야 한다니까. 눈웃음 살살 치면서 알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역시 다 빈말이었니? 정말 최근에 좀 바빠서서 그래요, 어머님.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가 바빠봐야 의사인 내 아들보다 바쁠까? 네 남편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 가정에 챙길 거 다 챙기는데 너는 이 핑계 저 핑계가 왜 이리 많아? 애초에 내가 일을 잘하는 애였음 내가 이러지도 않았어. 저번에 집 가서 일하는 거 보니 내 속이 다 터지고 천불이 나서 좀 알려주려 했건만 기껏 지 생각해서 시간 내서 장 다 봐왔는데 뭐 못 온다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는 것 같아 난처하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대뜸 전화해서 오늘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굳이 일 때문에 바쁜 기간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선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잠을 못 잔 상태라 예민해져서 그런지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어찌됐건 오늘은 못 가요, 어머님. 내일 갈게요. 오늘 당장 안 한다고 재료들 싹 갖다 버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날카롭게 나갔어요. 제가 이 바쁜 시간에 왜 어머님 전화를 붙들고 이렇게 시간 뺏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사 먹어도 그만인 김치를 꼭 배워야겠다고 이 컨디션에 시댁에 다녀올 일은 없잖아요. 제가 세게 나올 거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신 모양인지 잠시 말이 없던 어머님이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다시 전화해서 좀 달래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기력이 없었어요. 오늘만큼은 좀 모른 척하고 싶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서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덕분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출근할 수 있었죠. 어머님, 저 오늘 바로 댁으로 갈게요. 어제 못 가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전화를 너무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겼어요. 혹시나 싶어서 아버님께도 미리 연락을 드렸고요. 너희 시어머니 단단히 삐졌다. 농담하시는 아버님 말씀을 듣고 오늘은 냅다 엎드려서라도 비위 맞추는 척 좀 해야겠다 싶었어요.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죄송해요, 어머님. 어젠 정말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바로 다음날 이렇게 왔잖아요. 너처럼 제멋대로 사는 애한테 내가 무슨 일을 가르치겠다고. 내 아들이 그 맛없는 음식 주워 먹고 살 거 생각하니 짠해서 뭐라도 가르쳐주려고 한 건데 호의를 생각하긴커녕. 그래서 왔잖아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배워서 나중에 어머님께 더 맛있는 한 끼 차려드릴게요. 아무리 좋게 말씀드려도 어머님의 냉랭한 태도는 풀릴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짜증을 풀듯 신경질을 부리며 김치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식구 몇 되지도 않는데
사오신 김치 재료 양은 어찌나 많은지 저는 제가 김치 공장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도 군말 없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손 하나 까딱 않고 말로만 제게 일을 가르치던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시집 올 때 영 마음에 안 드는데도 참고 결혼시켜줬더니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다고 내 아들 케어를 잘하면 몰라.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집은 조잡스럽고 요리도 더럽게 못하고 의사 집안에 시집 오면서 집 한 채 안 해온 애가 집안일도 못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일 좀 가르치려 했더니 못 온다고 뻗팅기질 않나? 이런 싸가지는 네 부모가 가르쳤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제 부모님 이야기를 왜 하세요? 저에게 뭐라 할 건 마음의 준비를 해놔서 어떤 말을 하든 괜찮았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걸 듣자 속이 꿈틀했어요. 뭐? 꼴에 부모 욕했다고 발끈하는 거니? 시댁에 욕먹기 싫었음 뭐라도 더 보탰어야지. 이렇게 차이나는 결혼을 시켰으면 알아서 설설 기집 못할 망정 아주 우리랑 다 똑같이 하려고 하고 니네 집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많이 참은 거야. 알아? 아니, 시댁이 더 부유한데 저희 집이 똑같이 하려고 한 게 뭐가 문제예요. 잘 사는 집에서 더 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어머님 성엔 안 차실지 몰라도 저희 집도 공무원 집안에 저 교사라고 하면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 안 당해요, 어머님. 뭐? 얘 좀 봐라. 아주 웃기는 애네. 희준이가 너랑 결혼한다고 박박 우기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내가 어떤 며느리 볼지는 알고서 하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주면 나중에 압구정에 개인 병원 하나 내주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강남 역세권 아파트 2채 물려준다고 했던 집도 있어. 그거 다 포기하고 결혼시켰는데 내가 이런 소리 하나 못해? 막말로 너희 집에서 우리 집에 최소 월 300씩 붙여도 모자란 거 아니니? 뭐라고요? 너도 양심이란 게 있음 생각을 좀 해봐라. 네가 평생 우리한테 300씩 붙여봐야 압구정에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겠니? 강남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겠니? 그러니 그 정도는 줘야 우리가 아들 장가 잘 보냈네 만족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집을 못 해오면 시댁에 차라도 한 대 뽑아줘야지. 내가 너 말고 다른 집 애들 며느리로 받았으면 이미 다 받고도 남았을 텐데 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서는? 어머님 차 있으시잖아요. 멀쩡한 차 냅두고 또 차가 필요하세요? 나 말고 너희 시아버지나 벤츠로 한 대 뽑아드려라. 고다버님 생신인 건 알고 있지? 저희 아버지 생신에도 벤츠는 못 뽑아드려요. 그렇게 돈덩거리실 거면 그냥 끝까지 결혼 반대하시지 왜 기껏 결혼시켜놓고 이러세요. 뭐?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결혼했어?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의사 사모님 놀이하고 싶었으면 이 정도 조공은 해다 바쳐야지. 너나 너희 부모나 어떻게 몇 년 동안 양심도 없니?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가. 내일 김장재료 더 사다 놓을 테니까 와서 김장 더 하고 가라. 아, 지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게 양이 많아서 벅차 죽겠는데 이게 뭔 소린지. 하다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고분고분 굴다가는 평생 시댁에 끌려다닐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나 니네 부모나 진짜 양심도 없고 공짜 심보는 두둑해서 우리 집 아들 덕이나 볼 생각하고 도대체 뭐하는 집구석이니?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양념을 버무리던 배추를 어머니께 던져버렸어요. 싶었지만 이미 2판 4판이었죠. 이걸 어쩌죠 어머님? 저희 집은 돈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저는 일도 잘 못해서 백날 불러서 일 시켜봤자 사고만 칠 텐데요. 이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눈 매워, 눈 매워. 조준을 잘못해서 김치가 얼굴에 철썩 붙었다가 떨어졌는데 그 모습이 좀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방방 뛰는 모습이 안쓰러워 물티슈 한 장 뽑아서 건네드리고 저는 바로 나갈 짐을 챙겼죠. 이런 꼴 한 번 더 당하기 싫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는 어머님이나 더 담그세요. 저희 집이 돈은 없어도 전 귀하게 키워서 일 못하겠네요.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미쳤어? 분에 받쳐 소리를 지르면서도 얼굴에 묻은 양념이 잘 닦이지 않아 버둥대는 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저도 노력했는데 제게 돌아오는 대접이 겨우 이런 거란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속은 참 시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수치스러웠는지
남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았고, 저도 굳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님께서는 몇 번 개인 연락으로 저를 괴롭히긴 하셨지만 너는 떠들어라 하니 금방 편안해졌어요. 사이가 더 서먹해지면서 남편과 아버님 앞에서 서로 기본적인 예의만 차리는 사이가 됐죠. 그래도 그런 시집이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역시 고부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좋은데 제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노력했던 모양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지금이 오히려 편하고 좋네요. 제 고되고 힘들었던 시집살이는 그렇게 겨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런 파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게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가끔 다른 분들의 시댁살이 이야기를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럴 때마다 참고만 사는 게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